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새로운 얼굴 주식캡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삼성 SDI를 가져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 최근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보시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얼마 안 되긴 했는데 4월 28일에 대량의 리포트가 각종 증권사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 제가 선택을 하나 해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포트는 이 하나투자증권의 이순학 애널리스트님께서 써주신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삼성 SDI의 주가는 65만원 조금 위에 있는데 86만원을 목표가로 잡아놓고 있으시죠. 왜 이렇게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삼성 SDI가 시장 기대치 수준의 실적을 최근에 발표를 했죠. 이제 그동안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보다는 전기차 업계 뉴스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여기에 최근에 자동차 고객사들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선보이며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죠.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이런 기후를 잠재울 수만 있다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잠재울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지만 왜 이걸 잠재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외에도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매출액 3조가 조금 안 되고 영업이익이 1332억 원이 나왔죠. 지속적으로 조금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자동차용 전지와 ESS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삼성 SDI의 실적이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자동차용 좀 대형 전지들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소형전자 쪽에서는 또 괜찮게 나왔습니다. 원형전지가 전분기에 유사한 매출을 올릴 만큼 전동공구,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수요가 괜찮았고 폴리머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객 물량 감소로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전자재료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TV용 평광필름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손익을 자동차 다른 부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수기임에도 괜찮았다? 근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괜찮았던 부분에 좀 안 괜찮았던 것들이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스마트폰과 노트북향 폴리머 전지 물량 확대 그리고 논TT향 원형 전지 수요 증가 그리고 해외 ESS 매출 급성장에 기인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2분기 실적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전지의 수익성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한다는 거고 전자재료 사업도 하반기에 성수기에 더 이제 진입할 것으로 보여져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삼성 SDI에 대한 하나투자증권 이순학 애널리스트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쪽에 단기적 실적 부진과 자동차 OEM 배터리 내재화 전략으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겪은 바 있으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업계 역사를 봤을 때 단기일 내에 대규모 생산 캐파를 확보해야 안정적인 원가와 수율로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자체 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마진율이 한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다수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이 이 특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후발주자들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다 싶으면은 위에서 특허 갖고 있는 애들이 또 한 번씩 쿡쿡 찔러볼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다 이거를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과 손을 잡고 사업 부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대차와 손을 잡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내재화로 인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올 기업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배터리 셀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문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게 직접 공장을 만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 개선은 계속될 것이고 향후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56조 정도 되고 23년에 95조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뭐 30%, 40%, 50% 이상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현재 굉장히 경쟁력 있고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소형 전지 사업부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의 시너지까지 함께 일으켜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적은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현재 퍼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올해 예상 컨센서스 대비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실적은 지금 올해가 나오는 실적 상승한 실적보다도 훨씬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매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86만 원도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본다면 이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매력적인 가격대가 지금 상황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다들 지금 제가 보는 거 말고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되는데 겠죠?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으니 요걸 한번 제가 조금 이제 듣기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연봉을 먼저 보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큰 이 종목의 추세를 보고 싶다면은 연봉 보면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부터 보는 거니까 제가 이게 보는 습관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봉을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음봉이라는 거예요, 올해. 시작하고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떨어지고 지금 전환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양전환으로 바뀌느냐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연봉의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일정하게 우상향을 해야지 이 연봉의 색깔이 바뀌겠죠. 그 얘기는 이게 월봉의 우상향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월봉이 우상향 추세로 한다는 건 결국엔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연봉이 양봉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 말입니다. 근데 월봉이 또 계속해서 추세 전환, 양봉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다? 주봉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꺾여 있어요. 고점이랑 지금 고점이랑 저점 부분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 추세선을 쭉 그으면 이 이평선으로 봐도 되게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그으면 딱 보이시는 게 아 이거 지금 꺾였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직은 이 종목이 꺾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디테일하게 조금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쌍바닥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건 쌍바닥인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지 쌍바닥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돌아서는 모습 안 보여지면 야 이거 월봉 조금 애매하겠는데? 그러면 뭐다? 연봉도 애매하겠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주봉이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려면 뭘 봐야 된다? 일봉을 봐야 되죠. 일봉을 봤을 때 일봉 또한 21선을 제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21선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선 평균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몇 달선들 뭐 세 달선 아니면 91선 뭐 별의별 것들 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정말 긴 장기 이평선 제외한다면 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야 이거 21선 위쪽으로 올라가도 조금 위쪽에서 눌릴 수는 있기는 한데 이거 근데 올라가는 게 먼저겠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러면은 조금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야 이거 다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지지라인은 확실하게 다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뭐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쌍바닥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이거 크게 보면은 조금은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60만원 아래로 빠져서 가격 회복이 안 되는 그림만 아니라면 야 이거 조금 홀딩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70만 원 부근에서는 저는 거의 한 번은 무조건 눌릴 것 같아요. 근데 70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돌파 시도를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고점, 최고점 부근까지 한 번 더 시도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이라는 게 차트가 언제 바뀔지 몰라가지고 우린 항상 예측과 대응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측이라는 게 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100%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런 식으로 플랜 A, B, C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만 본다면 그냥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21선 같은 이러한 추세선을 타지 못하는 그림이 나와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아까 보여드린 이 흐름이 그냥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그래도 뭐 야 100% 저렇게 되냐 이건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해놓고 만약에 저런 경우가 생긴다면 꼭 체크를 해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거 조금만 길게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재미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하니까 이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종목 바라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